다음으로 데이터 셋 스무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셋 사이즈가 같을 경우 생성된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학습하면 실제 데이터에 비해 떨어진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바로 간으로 생성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에 비해 시각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너레이터는 무한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셋 사이즈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저장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학습 도중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학습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학습이 특히 첫 번째 에포크에서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학습 배치 전역에서 통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셋 스무딩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생성된 학습 데이터의 일부만 새로운 샘플로 대체하여 데이터셋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다양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셋을 위해 이러한 데이터셋 스무딩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데이터셋 스무딩은 생성된 데이터셋인 XGEN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할 때 오직 일부만 새로 생성된 이미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셋 스무딩은 HSM과 결합하여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새로 생성된 이미지 중 일부에 대해 HSM을 적용하여 생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알고리즘 2를 보면 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n개의 샘플을 HSM 없이 생성하여 XGEN을 초기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한번 학습을 한 후 전체 사이즈 데이터셋에서 RN만큼의 데이터셋만 생성하는데 이때 절반은 HSM을 적용해서 절반은 HSM을 적용하지 않고 생성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8번, 9번 줄이고요. 8번이 바로 HSM을 적용한 것, 9번이 HSM을 적용하지 않고 XU라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XGEN에서 RM만큼의 데이터를 빼주고 빼준 자리를 방금 HSM을 통해 생성한 XHSM과 HSM 없이 생성한 XU로 채워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셋 스무딩을 통해 컨티뉴어스 샘플링에서와 같은 다이버시티를 효과적으로 지닐 수 있으며 더 안정적이고 빠른 학습이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딥러닝 학습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것이므로 BN 자체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수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학습 시에는 각각의 미니 배치에서 민과 베리언스를 구하여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이와 동시에 오른쪽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트레이닝 셋에 대한 민 베리언스를 러닝 에버리지를 통해서 추정합니다. 테스트 타임에서는 이렇게 추정된 민과 베리언스를 이용하여 인풋 액티베이션을 노멀라이징하여 액티베이션의 분포를 학습에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는 트레이닝 시와 테스트 시에 이미지가 유사한 분포에서 샘플링 되었다는 것과 액티베이션 밸류의 기대값이 비슷하다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차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민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딥러닝 학습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것이므로 BN 자체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학습 시에는 각각의 미니 배치에서 민과 베리언스를 구하여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왼쪽 수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른쪽 수식을 보시면 전체 트레이닝 셋에 대한 민과 베리언스를 러닝 에버리지를 통해 추정하게 됩니다. 테스트 타임에서는 이렇게 추정된 민과 베리언스를 이용하여 인풋 액티베이션을 노멀라이징하여 액티베이션의 분포를 학습에서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트레이닝 시와 테스트 시 이미지가 유사한 분포에서 샘플링 되었다는 점과 액티베이션 밸류의 기대값이 비슷하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차이에 BN은 민감하게 됩니다. 빛간이 아무리 포토리얼리스틱한 샘플을 생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로 학습을 하고 실제 이미지에 테스트를 한다면 클래시파이어가 이러한 작은 도메인 갭에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배치 놈 스태티스틱스 어댑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BNA는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 세타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민과 베리언스를 실제 이미지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간으로 생성된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셋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타임과 리소스를 고려하여 이미지넷에서 10개의 클래스만 골라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선택된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넷 버리데이션 셋의 50장을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의 대조군으로 이미지넷 10의 학습 셋의 실제 이미지를 이용하여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실험의 평가 척도는 탑 1 어큐러시입니다. 제너레이터로는 128x128 이미지를 생성하는 빗간을 이용하였고 분류기로는 레즈넷 18을 이용하였습니다. 학습은 롱 트레이닝을 제외하고 모두 150 에포크를 하였습니다. 픽스드 데이터셋은 아까 언급드린 알고리즘 1을 참고하시면 되고 컨티뉴어스 샘플링은 아까 언급드린 알고리즘 2와 알고리즘 1에서의 필 데이터셋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픽스드 데이터셋, 즉 학습 중에 학습 이미지가 새로운 샘플로 대체되지 않는 경우에는 HSM이나 DSPNA를 모두 이용하지 않았을 때 정확도가 70.6%이며 HSM만 사용했을 때는 73.6%, BNA만 사용했을 때는 76.4%였으며 HSM과 BNA 모두를 사용했을 때는 78.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컨티뉴어스 샘플링, 즉 학습 도중에 이미지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50%의 이미지만 매 에포크마다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DS만 적용하였을 때 78.2%, HSM과 DS를 적용하였을 때 81.8%, DS와 BNA를 적용하였을 때 84.2%, HSM, DS, BNA를 모두 적용하였을 때는 85.6%가 나왔습니다. 롱 트레이닝의 경우 DS와 BNA만 적용하고 10배 에포크를 더 학습하였는데요. 이 경우 88.8%가 나왔습니다. 이는 리얼 이미지로 학습한 88.4%에 비해 0.4% 더 나은 수치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주목할 만한 점이 각각의 방법은 서로의 방법에 보충적으로 성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조합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기존 방법에 비해서는 성능이 오른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 스무딩과 함께 컨티뉴어스 샘플링을 하였을 때 프랙션 R에 따른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Replace Fraction이 올라감에 따라 정확도는 올라가며 Replace Fraction이 0.5 이후에서는 성능이 거의 Saturation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간으로 생성된 이미지만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컴퓨테이션 컨스트레인트와 빗간 이미지의 퀄리티가 클래스별로 변동성이 심한 점으로 인해 매우 적은 개수인 10개의 클래스만 고려하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간 연구가 매우 빨리 발전하는 점을 보았을 때 생성되는 이미지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저자는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새롭게 연구된 간을 통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진행할 때도 본 연구에서 언급하였던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 연구가 그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말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